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1월 19일 화요일 지금 시간이 밤 10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송국근의 혼술을 보내드린 시간 중에서 가장 늦은 밤에 지금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8시부터 국민과의 대화를 했죠. 국민과의 대화를 해서 혹시나 하고 좀 지켜봤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제가 한 예상에서 거의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알맹이 없는 그런 토론회가 됐습니다. 물론 기자들과의 간담회 이것보다는 국민들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예리한 질문이 나오거나 이러리라고는 당초에 예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질문은 그렇게 질문이 나오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 100분 동안 이 전파를 탔다면은 이 시간을 확보를 했다면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가는 시간에 100분 동안 얼마나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는 본질을 외면하고 그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문제, 정책 문제 같은 것은 야당 탓, 과거 정부 탓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원 이런 데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정말 알맹이 없는 대화였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그래서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5대 예측 해서 제가 예측을 해서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한 8시간 전에요. 8시간, 9시간 전에. 근데 그 예측이 별로 빛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예측을 한 것과 지금 실제로 대화가 이루어진 것, 지금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것, 그것을 비교를 해서 짧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5가지 예측을 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보여주기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여주기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습니다. 전파 낭비라는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질문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국민들이니까 일반 국민들이 기획이 됐는지 사전에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 없었다고 하는데 완전히 각본 없이 했다고 하는데 조금 그러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질문 자체가 맥이 빠졌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확실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질문은 각계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예측을 했던 것은 아마 2년 반 동안 국정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할 텐데 지난 2년 반 동안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하는 국민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아마 여론과는 동떨어진 평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낮에. 실제로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10일에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 반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기였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의 말을 이어받아서 바로 그 다음날 비슷한 말을 또 했습니다.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다. 비서실장이 한 말을 그 다음날 대통령이 똑같이 했죠. 오늘은 그런 말은 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2년 반을 평가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질문 나왔던 게 스쿨존, 학교 스쿨존 문제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대책, 소상공인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참 살기 어렵다 이런 소상공인의 푸념이 있었고 하소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2년 반 동안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을 국회 탓, 야당 탓 이렇게 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 탓을 또 했습니다. 과거 정부 때 이것을 잘못해서 쭉 이어져 왔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지켜봤습니다. 조국 사태 제가 낮에 예측할 때 유체 이탈 합법을 쓸 거다. 제도 속에 내재하된 불공정 이런 이야기하고 검찰개혁, 언론 탓을 할 거다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명 취지와 관련이 없이 결과적으로 여기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 송구하다, 사과한다. 딱 여기까지 했습니다. 조국 이야기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나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 조국 사태 때문에 이번에 검찰개혁의 절실함이 부각돼서 한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국 사태 때문에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부각이 돼서 다행이다. 자, 조국 때문에 검찰개혁을 절실함을 확인했다. 이겁니다. 이거 완전 유체이탈화법이죠. 조국의 저지른 반칙과 특권, 이런 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편리할 대로 대통령이 그 국민 여론을 형성을 한다. 이렇게 봤는데, 그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보수와 진보의 이념 문제처럼 거리에서 정쟁화됐다. 검찰 개혁이 보수와 진보의 이념 문제처럼 거리에서 정쟁화됐다. 자, 지금 제 뒤에 좀 어둠이 깔려 있지만은 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그 보수 진영의 집회, 엄청난 집회, 그 개천절 한글날에 모였던 엄청난 집회, 그리고 지금도 그 주말마다 열리는 집회, 그리고 또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린 그 진보 진영의 집회, 이것이 검찰 개혁 때문입니까? 아니, 저 뒤에 그렇게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함성을 지른 것이 검찰 개혁 때문인가요? 검찰 개혁이 아니고 조국 때문입니다. 조국의 반칙과 특권, 진보의 민낯, 이런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조국 퇴진하라,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라, 또 한편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까지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그것을 본질을 외면을 하고, 알면서도 외면을 하고, 검찰 개혁 때문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네 번째, 저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 장밋빛 청사진을 계속 제시할 것이다. 지금 상당히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을 하고, 무슨 삶은 무슨 대가리 하면서 조롱까지 하고 그러는데도 계속 그 북한 비위 맞추기로 하고, 북한 어민 2명 어쨌든 뭐 살인 혐의가 있지만은 그 신속히 급하게 돌려보내고, 이런 그가 연결해서 그래도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할 거다 했는데 그대로였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니까 얼굴이 환해지면서 내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분야가 남북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 3년 전과 비교하면 전쟁이라도 그때는 날 것 같은 전쟁 위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쟁 위험을 제거하지 않았느냐. 대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화 국면으로 가다가 지금 비슷한 지 꽤 됐습니다. 꽤 됐고, 지금 오히려 일단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남북 군사 합의에서 우리만 군사적인 방어 태세를 허물고, 또 한미 동맹도 무너뜨리고, 뭐 지소미아 이런 문제로 한미 동맹에 갈등이 생기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대화 국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도 했죠. 그 3차례 남북 정상회담, 2차례 미국 북미 정상회담 급박하게 해와서 지금 아마 교착 상태로 느껴질 것이다. 그러니까는 2년 반 동안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내가 중간에서 성사시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치적을 쌓아놔서 지금 잠깐 주춤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호도를 하는 것이죠. 5번째, 이 부분은 제가 좀 틀렸습니다. 5번째 제가 어떤 걸 예측했냐면은 질문 답변 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올해 신년 방송,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기방송 김혜령 기자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회피하다시피 하면서 좀 불쾌한 표정을 짓고 그랬죠. 또 취임 2주년 때는 KBS 송현정 기자와 단독 대담 형식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송현정 기자가 독재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느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을 잊지 못하고 굉장히 당황했죠. 당황했고, 그 때문에 김예령 기자나 송현정 기자는 친문 네티즌들부터 엄청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100분 동안 하다 보면은 일반 국민이지만은 또 무작위로 추천했다고, 무작위로 뽑았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뿐이 아니고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국민들 중에서 뭔가 사이다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없었습니다. 아마 열성 지지자들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전에 어떤 조율이 있었던 것인지 불명확하지만은 5번째는 제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네 가지 예측은 뭐 저뿐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취재를 해오고 과거 정치부에 있었으면 다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답변으로 오늘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행사를 기획했다가 지금 청와대를 떠나 있죠. 탁현민 전 행정관이 그런 예언을 했었죠. 시작하기 전에. 내가 청와대 안에 있었으면은 지금 그런 연출은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지금 시점에 그런 연출을 안 할 것이다 했는데 정말 하나마나한 국민과의 대화였고, 지금까지도 기자간담회 같은 것을 하고 나면 오히려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아마 이 국민과의 대화, 이것은 성과보다는 오히려 본 모습, 그 민낯을 보여준 현 정권의 현 근간은 국정 운영을 하는 집권 세력의 인식, 의식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 그런 대화였다. 송국인의 혼설은 혹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